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채널 K 뉴스입니다. 112년 전 1월 13일 하와이에 도착한 102명의 이민자로 출발했던 미주 한인 사회가 이제는 미국과 한국의 공동 발전에 기여하는 커뮤니티로 발전했습니다. 어제 미주 한인의 날을 맞아 뉴욕과 뉴저지에서는 기념 행사가 이어졌는데요. 금홍기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미주 한인의 날 기념 올해 한인상 시상식은 플러싱 대동연회장에서 화려한 모든북 공연으로 막을 올렸습니다. 이번 기념식에서는 가슴에 훈장 메달을 단 연세 지긋한 이민자 1세들의 모습이 유독 눈에 많이 들어옵니다. 이 훈장 메달은 한인회가 65세 이상 노인들에게 수여하는 것으로 한국이 6.25 전쟁 뒤 경제 부흥을 이루며 세계 10대 경제 대국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헌신한 부모 세대를 치하하기 위해 기획됐습니다. 한인회는 추천을 받아 주승욱 씨를 비롯해 총 55쌍의 노부부들 총 110명에게 위대한 어버이 세대 훈장 메달을 수여했습니다. 저희 한민족이 이렇게 번영을 이루고 잘 살게 된 거, 또 세계 10대 경제 대국이 된 데 대해서는 우리의 어버이 세대가 헌신과 노고가 있었다. 그래서 그 뜻을 영원히 기리기 위해서 이런 식을 구상했습니다. 또 한인회는 미주 한인의 날 기념 올해 한인상 시상식을 열고 대상 수상자로 선정된 곽호수 전 뉴욕 한인수산인협회 회장을 비롯해 각 부분에서 선정된 11명에게 한인상을 수여했습니다. 저보다도 이렇게 좀 훌륭하신 분들이 많은데도 저를 주신 것에 대해서는 감사하게 생각하고 앞으로 더욱 그 한인사회에 봉사할 뜻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계속해서 힘이 되는 데까지 그 한인사회를 위해서 봉사할 것을 약속드리겠습니다. 한편 뉴욕시청에서도 시의회의 주관으로 지난해 시에서 미주 한인의 날이 제정된 것을 기념하는 행사가 역대 처음으로 열리는 등 뉴욕과 뉴저지 일원에서는 각종 행사가 잇따랐습니다. 채널 K 뉴스 금홍기입니다. 다음 달 21일 우리설 대잔치가 펼쳐집니다. 전통 문화공연, K-팝 콘테스트, 떡국잔치 등 역대 최대 규모가 예상됩니다. 한인사회의 적극적인 관심과 동참이 요구됐습니다. 퀸즈 한인회는 어제 플러싱 퀸즈 한인회 사무실에서 첫 준비 모임을 열고 올 설 퍼레이드 참가 인원을 최대한 끌어올려 지난 14년 내 최대를 기록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올 설 퍼레이드는 2월 21일 오전 11시에 플러싱 백구경찰서 앞 유니온 스트릿에서 출발해 샌포드 애비뉴와 메인 스트릿을 경유한 뒤 돌아오는 순서로 진행됩니다. 퍼레이드 후에는 금강산과 산수갑산 1식당에서 떡국잔치가 열리며 오후 1시 30분에는 플러싱 고등학교에서 우리설 대잔치가 열리고 전통 문화공연과 K-팝 콘테스트가 진행됩니다. 퀸즈 한인회는 K-팝 콘테스트 우승팀에게 태블릿 PC 등 상품을 전달할 계획입니다. 류재봉 회장은 전통과 현대 한국 문화가 공존하는 풍성한 볼거리를 제공해 축제 같은 행사로 만들겠다며 포부를 밝혔습니다. 이어 한인 동포들의 적극적인 후원과 참여를 당부했습니다. 행사 후원 및 K-팝 콘테스트와 자원 봉사자로 참여를 원하는 한인들은 퀸즈 한인회로 문의할 수 있습니다. 파격적인 이민 혁신 법안이 초당적으로 상정됐습니다. 취업 영주권과 전문직 취업 비자 쿼터를 2배 이상 늘리는 내용인데요. 이민자들의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민주당과 공화당 각 3명의 중진 의원들은 어제 이민 혁신 법안을 초당적으로 전격 상정했습니다. 이 법안은 취업 영주권과 전문직 취업 비자 쿼터를 현재보다 2배 이상 늘리는 등의 획기적인 합법 이민 개혁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새 의회가 개원되자 불법 체류자 추방류의 행정 명령 문제를 놓고 격돌하고 있는 상황에서 파격적인 이민 개혁 법안이 상정되면서 이민자들의 관심이 고조되고 있습니다. 특히 이 법안은 양당의 연방 상원 중진 의원들이 손잡고 공동으로 추진하면서 성사 가능성이 높다는 점에서 기대를 높이고 있습니다.
법안은 우선 취업 영주권 발급 쿼터를 2배 이상 늘리고 이를 위한 방안으로 취업이민 신청자의 동반 가족수 계산을 쿼터에서 제외시켜 연간 취업이민 쿼터를 2배 이상 늘리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H-1B 비자를 2배 이상 확대하는 내용도 담고 있습니다. 세부적으로 학사용 H-1B 비자의 경우 연간 쿼터를 2배가량 늘리도록 하고 석사용 H-1B의 연간 쿼터는 제한을 아예 없애도록 규정했습니다. 고용주가 확인하는 E-Verify 외에 채용자 본인이 직접 확인할 수 있는 My E-Verify가 신설됐습니다. 그동안 시범적으로 사용했던 My E-Verify가 확대되면서 뉴욕, 뉴저지에서도 간편하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민 서비스국의 My E-Verify 서비스를 뉴욕과 뉴저지를 포함한 16개 주에서도 이용할 수 있게 됐습니다. 이민 서비스국은 종업원들이 자신의 개인정보와 고용 사실을 확인하고 보호할 수 있도록 보완된 My E-Verify 웹사이트를 지난해 10월 출범했습니다. 이후 시범적으로 버지니아와 애리조나, 아이다호, 콜로라도, 미시시피 등 5개 주와 워싱턴 DC에서만 계좌 개설과 잠금 기능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해왔습니다. 전자고용 인증 시스템은 주로 고용주가 채용 예정자의 합법 취업 자격을 조회하기 위해 사용하는 데 비해 새 웹사이트는 종업원 스스로 이 과정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있는 것이 특징입니다. 웹사이트에 접속한 후 셀프 체크 항목을 통해 자신의 계좌를 개설할 수 있는데 일단 계좌를 개설하면 자신의 신분 정보가 다른 사람들에 의해 사용되지 못하도록 잠금 기능을 설정할 수 있습니다. 이번 확대 조치로 My E-Verify의 계좌 개설과 잠금 기능은 총 21개 주와 워싱턴 DC에서 이용 가능합니다. 스파캐슬 맨해튼 분점이 영업을 중단했습니다. 지난달 이곳 노천탕에서 중국계 남성이 숨지면서 안전 등 관련 규정 준수 여부에 대한 조사가 시작됐습니다. 업소 측은 즉각 개선을 선언했지만 영업 중단을 피할 수 없었습니다. 뉴욕시 보건국에 따르면 스파캐슬 57은 스파 운영에 필요한 허가를 받지 않았고 안전 계획 없이 영업을 시작해 관련 조사를 받기 위해 폐쇄됐습니다. 직원들에 따르면 보건국은 업소 영업을 중단시킨 뒤 조사를 진행했으며 업소 측은 어제 오후 6시쯤부터 손님들을 내보내기 시작했습니다. 스파캐슬 57 소유주인 전성주 C캐슬 그룹 회장은 이날 성명을 통해 보건국으로부터 위반 사실을 지적받으면 항상 즉각 개선했다며 몇몇 시설들이 현재 수리 과정에 있었는데 그것이 문제가 된 것 같다고 밝혔습니다. 스파캐슬 57은 퀸즈 칼리지 포인트에 있는 스파캐슬의 분점으로 지난달 29일 중국계 남성이 스파캐슬 옥상 노천탕에서 의식을 잃어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숨진 바 있습니다. 한편 NBC 방송은 이날 스파캐슬 57의 폐쇄 소식을 전하며 칼리지 포인트의 본점도 지난 2년간 보건국으로부터 40여 개의 규정 위반 지적을 받았다고 보도했습니다. 크리스티 뉴저지 주지사가 신년 연설을 통해 남은 임기 동안 뉴저지주 경제 회복에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혔습니다. 어떠한 세금 인상안도 수용하지 않을 것임을 강조하고 그 밖에 삶의 질 개선에 박차를 가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하지만 본인이 말하는 성과를 비판하는 목소리도 나왔습니다. 크리스 크리스티 뉴저지 주지사가 자신의 임기 중에는 어떠한 소득세 인상안도 수용하지 않을 것임을 재차 확인했습니다. 어제 트렌튼 주 의사당에서 행한 신년 연설에서 크리스티 주지사는 이미 의회를 통과한 4개의 소득세 인상 법안에 거부권을 행사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앞으로도 제출되는 모든 소득세 인상 법안에 거부권을 행사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한편 크리스티 주지사는 이날 연설에서 자신이 취임했던 지난 2010년부터 5년간의 성과를 과시하는 데 상당한 시간을 할애했습니다.
지난 2010년 1월 9.7%였던 뉴저지주 실업률이 6.4%까지 떨어졌고 연평균 7%대로 전국 최고를 기록했던 재산세 인상률도 4년 연속 2% 미만으로 억제했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는 또 내년 대통령 선거에 후보로 나설 의향도 내비쳤습니다. 특히 정부 지출 삭감을 통한 균형 재정 달성이라는 작은 정부의 모델이 연방 정부에도 적용돼야 한다고 주장하는 등 대통령 후보의 공약을 연상시켰습니다. 사실상 일선을 놓았던 뉴욕시 경찰관들이 정상적 업무에 복귀하는 분위기입니다. 경찰들의 태업 등 집단 행동으로 뚝 떨어졌던 뉴욕시 범죄자 체포율이 정상으로 돌아오고 있습니다. 뉴욕시경에 따르면 지난 1월 5일에서 11일 일주일간 뉴욕시에서 범법행위자 체포 건수는 총 4,690건으로 집계됐습니다. 지난해 12월 29일에서 올해 1월 4일 체포 건수가 2,401건이었던 것과 비교하면 무려 95%나 증가한 수치입니다. 하지만 여전히 지난해 같은 기간에 7,508건보다는 38%가 떨어졌습니다. 경범죄 법원 소환장 발부의 경우 새해 첫 주에는 347장에 불과했지만 둘째 주에는 1,482장이 발부돼 32% 증가했습니다. 교통법규 및 주차 위반 티켓 발부는 첫 주 1,191장에서 둘째 주 5,550장으로 366% 늘었습니다. 드블라지오 시장의 경찰 개혁에 불만을 갖고 있던 뉴욕 시경 경찰들의 항의적인 표시로 의도적인 태업을 감행했었지만 서서히 정상 수치로 돌아오고 있다는 분석입니다. 과속 단속 카메라에 실효가 입증되고 있습니다. 실제 영국에서는 가짜 과속 단속 카메라를 설치하고도 상당한 효과를 본 적이 있는데요. 뉴욕시내 학교 인근에 과속 단속 카메라가 설치된 이후 과속 위반이 크게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뉴욕시 교통국은 시내 5개 보로의 19개 학교에서 과속 위반으로 지난해 9월 하루 평균 3,539건이 적발됐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과속 단속 카메라 설치가 완료된 12월에는 하루 평균 1,461건으로 59%나 감소했다고 덧붙였습니다. 지난해 6월 뉴욕주 정부는 시내 학교 인근 규정 속도인 25마일보다 10마일 이상 과속하는 차량을 적발하기 위해 140곳에 카메라를 설치하기로 승인했습니다. 이에 시교통국은 일단 19곳에 과속 카메라를 설치하고 이동식 과속 카메라 28개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교통국은 현재 과속 카메라가 설치된 19곳에 정확한 위치는 밝힐 수 없지만 퀸즈 8곳, 브롱스 3곳, 브루클린 6곳, 그리고 스태튼 아일랜드 2곳 등이라고 공개했습니다. 퀸즈 8곳 가운데 한 곳은 롱아일랜드 시티 에비에이션 고등학교, 퀸즈 블러바드와 36과 교차로 인근에 설치돼 있습니다. 항상 여러분과 함께하는 채널 K 뉴스 여기서 마칩니다. 편안한 밤 되시기 바랍니다.